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외교권을 뺏은 을사늑약에 이어서 대한제국은 모든 통치권을 일제에 뺏겼습니다. 대한제국 군인들은 한 명씩 군모가 벗겨지고 계급장이 떼어졌는데요. 격분한 우리 군인들은 무기고를 때려 부수고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 군인을 상대로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하성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치타입니다. 아모리 파티 반갑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언제 배웠던 거지? 좀 그것도 계산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아는 것들이 있죠. 네. 이 5개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한제국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혹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줄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죠.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 일단 이 일산의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일산의학이 먼저인 건 알겠어요. 제일 먼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해산이 맨 마지막이지 않겠나. 그죠? 진짜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닐까요? 네, 을사늑약만 빼놓고 네. 모두 같은 연도에 발생한 사건이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 다 맞춰라, 제발. 자, 제발. 일단 다시 고쳐드리면 을사늑약이 맨 처음에 일어난 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 틀렸어. 헤이그 특사 아니, 사건이 다 틀린 거 있었고요. 아니야?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대한제국군 해산, 오, 다 틀렸네. 남대문 전투입니다. 오. 여기 있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1905년 11월 17일에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죠. 어떻게 하면 일제의 만행을 외부에 알릴 수 있을까? 고심하던 고종 황제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07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때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구나. 맞아요.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에게 내린 비밀 칙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황제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각국 대표단에게 알리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라. 3명의 특사는 황제의 친서를 가슴에 품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일제가 끈질기게 방해했고요. 또 의장국이던 러시아를 비롯해 영국, 미국의 냉담과 무관심으로 회의장의 입장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와, 너무 뭔가 힘이 없었나 보다, 그죠?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조국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그까지 가서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자들에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일제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한제국을 침략했고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 와, 그럼 언론을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린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일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아들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외교권을 뺏은 을사늑약에 이어서 이번엔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시나 강제로요. 정미 7조약에는 모두 7개의 조항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떠세요? 보시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나 행정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네요. 맞습니다.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은 모든 통치권을 일제에 뺏겼습니다. 대한제국을 장악한 일제였지만 딱 하나 신경에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대였습니다. 그렇죠. 군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제도 우리 군대의 반발을 예상하고 미리 손을 써놨는데요. 이때 일제가 들이민 게 정미 7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군대와 관련된 조항은 없지 않나요? 사실 정미 7조약에는 부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와, 8월 1일은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아침부터 군사훈련을 핑계로 대한제국 장병들을 소집했는데요. 3,400명이 넘는 대한제국 장병들이 훈련원 연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군부협창 한진창이 새로 왕위에 오른 순종 황제의 조칙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이 생각하건대 국사가 단안한 가을에 지금 극도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후생에 업에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선무이다.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 조직됐기 때문에 아직 국가를 완전히 방위하는 데 부족하다. 그러므로 황실 시위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 말고는 잠시 군대를 해산하고 후에 징병법에 따라 힘 있는 군대를 편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군대를 해산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해서 국민복지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쓸데없는 게 군대 해산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이게 진짜로 순종 황제가 내린 조칙이 맞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 위조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렇죠. 대한제국 군대 해산식이 진행되는 동안 일제는 군부대를 털어서 총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맨손 훈련을 한다고 무기를 두고 오라고 했거든요. 와, 일부러 무장해제 시켜놓고 해산식을 한 거네. 진짜 치밀하다. 무기 하나 없이 모여든 우리 장병들 주변을 중무장한 일제 헌병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제국 군인들은 한 명씩 군무가 벗겨지고 계급장이 떼어졌는데요.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제군인이 혹시 총을 쏜 건가요? 대한제국 군인이 자결했습니다. 어, 시위 1년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울분인 거잖아요. 얼마나 그 분하고 원통했으면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의 유서에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1000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기 전에 부르짖은 대한제국 만세 소리에 격분한 우리 군인들은 무기고를 때려 부수고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걸기하자 남대문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일제 군인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남대문에서 서수문 일대까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면 엄청 치열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일제 군인들은 신식 소총에 수류탄에 기관총까지 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던 무기는 구식 소총뿐이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어요. 화력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건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일제 군인들은 대한제국 장병들의 기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날 일제군 지휘관은 도깨비 대장으로 불릴 만큼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는데요. 용감한 대한제국 군인의 항전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엔 사살됐습니다. 이런 화력에서 엄청 차이가 났는데도 우리 군인들이 너무 잘 싸워줘서 일제 군인들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달려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일제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우리 군의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거든요. 백병전까지 감행하면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엔 패배했습니다. 진짜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리 군인들이 정말 잘 싸운 것 같습니다. 일제 군인들은 도망치는 대한제국 군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하죠. 이 사건을 남대문 전투라고 부릅니다. 남대문 전투는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 군인을 상대로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군대를 해산당한 대한제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대한제국군의 해산은 군사력 해체를 넘어서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결국엔 국권을 잃게 되는군요. 그러네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국방력과 군대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7년 8월 1일에 일제는 먼저 서울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남대문 전투. 이어서 지방시민대를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3일에 개성 청주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해산된 우리 장병은 모두 1225명이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우리 군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위대의 항전 소식을 들은 지방 진위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걸기한 부대는 8월 10일 해산이 예정돼 있던 강원도 원주 진위대였어요. 극비리의 봉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기고를 부수고 소총 1200정과 탄환 4만 발을 확보했습니다. 더해. 계속해. 이미 일본군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가를 한번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던 100여 명 단위의 진위대들이 의기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던 진위대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군인이라고 하는 사명감에서 일어났던 어떤 의기로운 항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를 든 병사들은 원주 시내로 진출했어요. 여기에 여주 분견대도 죽음을 같이 하겠다며 합류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강화 진위대도 걸기를 했습니다. 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네요. 홍주 분견대는 해산에 반대해 집단 탈영을 감행했고 진주 진위대도 봉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 진위대 봉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거의 모든 대한제국군이 의병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항쟁은 다양한 의병들에 대한 큰 촉발제 역할을 합니다. 일제가 한일 병합을 함과 동시에 나오는 것이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진 노력으로 1940년에 창설하는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에 이 독립군의 역사적인 전통이 합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인 전통은 의병전쟁, 그리고 독립군의 독립전쟁, 그리고 광복군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제국군의 해산과 남대문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나라의 군대가 또 군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군복무를 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에는 훈련, 또 군기 이런 게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라를 지키는 강한 군인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군기가 엄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제국군의 비극적인 해산은 군사력 부재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새삼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장병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위와 싸우면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요. 정말 고맙다는 말을 언제나 하고 싶네요.